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5분간 1.28% 상승했다는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네, 최근 3시간 4.8%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만큼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랠리 끝났다. 아니다. 불마켓의 시작일 뿐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2017년 12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기록했죠. 2018년 12월에는 3,200달러로 바닥을 쳤다가 현재와 같은 가격대로 끌어올린 포물선 랠리를 돌입했습니다. 이후 2019년 상반기 내내 강세장을 연출하면서 비트코인 가치는 연초 이래 달러 대비 약 200% 상승을 했는데요. 가격도 약 13,90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은 조정 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에 시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 재축적 국면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조정을 끝낸 후 다시 랠리를 지속해서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사이에 중요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비드 더 웨이브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포물선 랠리를 오르는 동안 오른 만큼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연말에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바닥을 친 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반면 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에 비트코인 강세장 흐름이 여전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이죠. 비트코인 억만장자 타일러와 카메론 윙클보스 형제가 한 토론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생태계는 이제 1회 말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암호화폐 시장 그대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바닥으로 내리꽂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 반등을 하는 동안 거래소 중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가 거래와 입출금 전체 서비스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하는데 이에 코인포스트는 비트포인트의 운영사인 리믹스포인트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사용자와 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관한 원인으로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지의 원인은 해킹이다. 유출액이 약 3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리믹스포인트는 12일 자회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포인트 재팬에서 암호화폐 부정 유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출액은 한화로 약 38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비트포인트는 이날 새벽부터 서비스를 일부 정지를 했고 10시 30분부터는 서비스를 전면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유출된 35억엔의 암호화폐 중 고객 예치분이 25억엔, 비트포인트 보유분이 10억 엔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하는데 유출된 것은 모두 핫 월렛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콜드 월렛으로 관리하고 있는 암호화폐나 법정화폐의 유출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핫 월렛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XRP 5개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거래소 지금 계속해서 해킹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유출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7월 11일 22시 12분경에는 리플의 송금 관련 오류를 감지했다고 합니다. BPJ, 비트포인트 재팬이 정보 시스템 부문에서 대응을 개시를 했는데 22시 39분경 발생하고 한 20분 뒤에 리플의 부정 유출을 확인하고 다른 암호화폐의 유출에 유무 조사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날 00시경 2시 00분경 리플 이외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부정 유출을 확인하고 3시 BPJ에서 긴급회의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6시 30분에는 BPJ의 암호화폐의 수신금을 정지를 하면서 10시 30분 암호화폐 매매 교환을 포함 BPJ의 모든 서비스를 정지하면서 지금 이러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해킹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제가 기사를 준비하진 못했지만 폴란드 거래소 비트마켓이 문을 또 닫았습니다. 그 주된 지금 요인으로 추측이 되는 게 같습니다. 네, 해킹입니다. 해킹 가능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4월 정도로 되돌아가면 비트루 거래소가 47억 원 하나로 약 47억 원 암호화폐를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싱가포르 소재의 거래소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투자자들의 이런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지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제 처음 딱 서비스 개시를 하고 수명이 1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네, 18개월이 이제 넘어가는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보안에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요인이 주로 주된 원인이 해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킹이 아직까지는 조금 막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핫월렛, 보통 다 지금 핫월렛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실 텐데 콜드 월렛이 어제 해킹 소식이 또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핫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해킹이 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워터링홀을 이용한 침투이고, 두 번째로는 스피어피싱 활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개인정보 탈취 및 악용, 네 번째로는 공급망 공격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워터링홀은 이제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암호화폐 커뮤니티 게시글에 심어진 공격 코드로 피해를 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해커들은 공격 코드로 암호화폐 거래소 내부 시스템을 감염시키고 지갑, 즉 원래 서버를 해킹해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방법을 워터링홀이라고 하는데, 네, 스피어피싱은 피싱 이메일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 놓는다고 합니다. 네, 해커가 거래소 직원에게 피싱 이메일을 보내고 첨부 파일이나 이제 내려받은 직원의 PC에 악성 코드를 심고 관리자 계정이나 지갑 파일을 탈취한다고 하는데, 네, 가장 많은 탈취 방법이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자 전용 페이지를 해킹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성장통을 좀 세게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라질 거래소들은 이제 대부분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거래소들 보안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클의 CEO가 트럼프 트윗, 비트코인 사상 최고의 호재다라고 언급까지 했습니다. 네, 블록체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클의 최고 경영자 제레미 얼레이어가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비트코인 관련 발언에 대해서 비트코인 시장의 사상 최고의 호재로 볼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가 대통령 글로벌급의 정책 이슈로 올라왔는데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가 혼합된 디지털 통화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다. 페이스북에 리브라 신뢰성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나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며 또한 비트코인은 화폐도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팬이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며 그 가치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얇은 공기를 기반으로 한다. 즉 가치가 없다는 말이죠. 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은 마약 거래와 다른 불법 활동을 포함한 행동들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리브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인 리브라도 기반이 약하고 신뢰성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회사들이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새로운 은행 승인을 받고 다른 은행들처럼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라면서 아직 부족했는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언급을 했는데, 네, 미국은 단 하나의 실제 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믿을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그것은 단연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 항상 유지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미국 달러라고 불린다 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네, 이 언급에 대해서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의 트윗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발언에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주요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이 여러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네,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 아브라의 설립자 겸 CEO 빌 바히드는 나는 지금 비트코인을 더 사고 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존재를 정당화할 것이다. 비트코인과 주권화폐의 차이는 인쇄 버튼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은 추적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금은 마약 거래와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거래의 역사를 기록하는 공공의 원장도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모건 크릭의 디지털 공동 창업자이죠. 앤서니 팜플리어노가 평소 비트코인 옹호론자답게 네, 웃으면서 마침내 그가 비트코인 트윗을 한 것 같아라며 굉장히 즐거워했는데요. 네, CNBC 크립토 레이더 프로그램 진행자 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이죠. 렌 노이너도 우리는 마침내 트럼프로부터 비트코인 트윗을 받았다. 비트코인을 막을 수는 없지만 페이스북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페이스북이 저항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트코인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음 트윗에는 산업으로서 우리는 지금 미국 대통령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티훌리건 집단이 아닌 성숙한 산업처럼 행동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맹이 필요하다. 조심스럽게 트윗하라 라고 전했다고 하면서 트위터 팔로잉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옹호론자였구나를 깨달았다고 네, 이렇게 하네요. 네, 정말 각국의 인사들이 지금 암호화폐 주요 인사들이 트럼프 비트코인에 대해서 많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 뭐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의 트럼프 이런 발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어제 FRB, 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제롬 파월의 리브라 이런 발언도 있었죠. 지금 리브라 입장 표명한 모든 네, 인사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11일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사실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비트코인은 금에 대안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금처럼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밝혔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그러면서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이어가 미 도널드 대통령 트럼프 네, 대통령의 비트코인 트윗 발언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비트코인 시장의 사상 최고의 호재로 볼 수가 있다. 암호화폐가 대통령 글로벌급의 정책 이슈로 올라왔다라면서 이렇게 굉장히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네, 영국 중앙은행 총재 마크 카니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최근 런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는 처음부터 단단한 바위가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시작조차 못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암호화폐 전문 헤지펀드 비트불 캐피탈의 CEO 조 디파스컬이 최근 포브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7년 비트코인 황소장, 즉 불장이죠. 불장이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촉발이 되었다면 이제 2019년 불마켓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윙클보스 형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CNBC와의 인터뷰에서 2021년까지 디지털 화폐는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의 상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다른 IT 대기업들이 페이스북 리브라를 따라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아직까지는 IT 대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 애플 이런 기업들은 페이스북 협회에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은행도 아직까지는 가입을 하지 않았는데 곧 있으면 가입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이죠. 그만큼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관심도가 역대 사상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백서를 공개한 지가 시간이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리브라 프로젝트 내년 상반기에 정식 런칭이 됐을 때 과연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스택의 CEO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시스템 구축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네,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탈중앙화 네트워크 개발사 블록스택의 설립자 무니브 알리가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관련해 CNBC와의 인터뷰에서 페이스북은
개방적인 시스템 혹은 규제기관이 허가한 보수적인 시스템을 구축할지 확실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또 현재 리브라는 업계 내외에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이 페이스북의 리브라의 개발 중단을 요청할 정도로 규제기관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리브라가 지금 개발을 멈추더라도 그 영향력은 이미 암호화폐 생태계에 확산이 됐다고 덧붙였네요. 네, 페이스북 정말로 많은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이런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살펴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21% 상승을 했네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49, 그리고 XRP가 1.43% 상승을 하면서 곧 있으면 다시 400원대를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는데, 네, 바이낸스 코인 같은 경우는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현재 시가총액 11위임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상승을 한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암호화폐 가격의 상승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트코인 대상승장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자체가 너무나 높습니다. 지금 탈비트를 해야 암호화폐 대상승장이 온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이런 얘기들이 많죠. 저도 그 또한 이제 동감을 합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65.3%로 거의 사상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하루빨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여서 알트코인들이 제각각 갈 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약 반등을 이루면서 리플 XRP에 대한 이런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일본 최대의 암호화폐 교환 거래소죠. DMM 비트코인이 리플 XRP를 추가한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XRP의 이런 활발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마지막에도 SBI와 이제 DMM이 있다고 할 만큼 DMM은 굉장히 큰 거래소라고 합니다.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플 XRP가 지금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지금 30개가 넘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 코인으로는 역대 최고 상장, 이런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XRP 그리고 상장 소식뿐만 아니라 파트너십 소식,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엑스커런트 4.0이 이제 인도 대부분의 은행에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도는 암호화폐를 지금 전면 차단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2019년 말에는 얼마나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이 정말 스포츠팀과 이런 협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 미식 축구팀 마이애미 돌핀스가 팀의 공식 암호화폐로 라이트코인을 확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마이애미 돌핀스와 라이트코인 또한 암호화폐 상인 서비스 및 결제 처리 회사인 알리안트 페이먼츠와 제휴하여서 앞으로 있을 팀의 50대 50 추천 복권에 대한 암호화폐 지불을 가능하게 했는데, 이 추천 복권의 수익 절반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이제 사용자들은 라이트코인과 비트코인으로 복권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온라인이나 하드록 스타디움, 미국 종합경기장으로 마이애미 돌핀스의 홈 구장이라고 합니다. 장내 키오스크를 통해 복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라이트코인의 창시자이죠. 찰리 리는 암호화폐 채택이 계속 탄력을 받고 있고 생태계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실제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협업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관중 앞에서 라이트코인을 촉진시킨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엄청난 규모로 라이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강력한 방법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해드렸지만 지금 스포츠팀과 협업을 굉장히 잘 맺고 있습니다. 네, 2018년 12월에는 이제 UFC와 제휴를 맺고 경기장에 광고를 띄운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네, 마치 이제 맥주를 보게 되면 그 하이네켄 있죠. 네, 하이네켄이 스포츠와의 협력 마케팅을 통해서 남자를 위한 맥주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남성들의 하이네켄이라는 이런 수식어가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런 네, 이미지 마케팅을 했는데 라이트코인도 네, 이러한 모습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닌지 뭔가 약간 남자의 코인 네 이렇게 네, 변모하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네 바이낸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7월 말 암호화폐 선물 마켓 테스트넷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네, 최고 트위터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페리스코프에서 바이낸스는 7월 말까지 암호화폐 선물 마켓을 위한 테스트넷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그는 이날 바이낸스 비자 카드 역시 파이프라인 안에 있다면서 다만 STO 즉 증권형 토큰 상장은 각국의 정의와 규제 상황이 달라 접근하기 까다롭다고 덧붙였네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ABM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최근 두바이 소재 암호화폐 기업 ABBC 코인 재단이 오는 16일 뉴욕 맨해튼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 쇼핑 플랫폼 바이 알라딘을 출범한다고 합니다. 네, ABBC 재단은 바이 알라딘을 통해 전자상거래 산업의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을 통합시킨다는 방침인데요. 해당 플랫폼에는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월마트, 라쿠텐 등 50여 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상품을 암호화폐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의 이런 유즈 케이스가 계속해서 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이제 암호화폐 가격들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디지털, 갤럭시 디지털 운용자산 규모가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감소폭이 역대 최대 낙폭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 암호화폐 전문 투자 운용사 갤럭시 디지털이 이제 지난 6월 암호화폐 운용자산 규모가 3.94억 달러로 5월 4.22억 달러 규모 대비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갤럭시 디지털이 운용자산 규모 데이터를 공개한 이래로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AUM 규모는 실적, 비용, 투자자의 진입, 이탈과 관련이 있다며 지난 6월 암호화폐 시장은 강세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인해 AUM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네, 이에 AUM의 감소는 투자자들의 시장 이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33으로 추산 이후 역대 최대 낙폭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62포인트에서 29포인트 내린 33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한방에 크게 위축되면서 탐욕 단계에서 하루 만에 공포로 네, 떨어졌습니다. 네, 굉장히 큰 낙폭인데 이는 알터너티브가 자체 추산 공포 지수 통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큰 낙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 지수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네,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공포 100이면 낙관입니다. 공포탐욕 지수 2018년 1월부터 추산이 됐습니다. 근데 역대 최대 낙폭을 보여주는 것.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네, 맞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롱, 숏 비율이 있죠. 네, 선물 시장 롱 비율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네, 기술적 반등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요. 네, 과연 암호화폐 시장 정말 처음에 제가 기사를 전해드렸던 대로 네, 조정장으로 내리꽂을까요? 아니면 불장의 시작점이 될까요? 지켜봐야겠죠.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평일에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평일간에 이렇게 받으셨던 스트레스들 모두 시원하게 푸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